한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가 수학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정의하려고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아름다움을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? 아마 대부분은 에이, 그게 가능해?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그쵸? 아름다움이라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니까요. 그런데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? 바로 이 사람,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가 그 주인공입니다. 흔히 건축가라고 하면 벽돌 쌓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이 사람은 좀 달랐어요. 흑손 대신 펜을 들고 이론만으로 건축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사상가였죠. 아름다움에는 분명한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 알베르티라는 인물 정말 대단한데요. 당시 르네상스 시대가 꿈꾸던 완벽한 인간상, 바로 그 우오모 우니베르살레, 만능인의 표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. 건축가이면서 동시에 수학자, 또 인문학자이기도 했어요. 그가 쓴 회화론이나 건축론 같은 책들은요, 그냥 건물 이렇게 지으세요 하는 기술 서적이 아니에요. 예술과 건축이라는 걸 하나의 학문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시도였거든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장에서 땀 흘리는 대신 책상에 앉아서 건축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. 근데 알베르티의 생각이 대체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을까요?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 분위기를 좀 알아야 해요. 바로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기였거든요. 자, 이 두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왼쪽은 뾰족뾰족 하늘로 솟구칠 것 같은 고딕 성당이고, 오른쪽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질서가 느껴지는 르네상스 건물이죠. 어떠세요? 딱 봐도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? 하나는 오직 신을 향한 갈망을, 다른 하나는 인간이 만든 질서와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중세 고딕 건축의 목표가 신에게 더 가까이,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였다면 르네상스는 달랐어요.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지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인간,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질서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. 말하자면 건축의 주인공이 신에서 인간으로 바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거대한 생각의 전환, 그 한가운데에 바로 알베르티가 있었던 겁니다. 그는 이렇게 선언했어요. 아름다움은 그냥 느낌이 아니다. 그건 수학적인 조화에서 나오는 객관적인 사실이다. 라고요. 와, 그 시대에 정말 대담한 생각 아니었을까요? 알베르티가 평생 추구했던 그 아름다움의 본질, 그걸 그는 하르모니아, 우리말로 하면 조화라고 불렀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, 모든 부분들이 정말 완벽하게 딱 들어맞아서 거기서 뭔가를 하나 빼거나 더하면 오히려 전체가 망가져버리는 그런 궁극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 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아름다움이란 모든 부분이 고정된 수, 형태, 배치로 이루어진 조화이다. 이 한 문장에 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아름다움은 감정이 아니라 법칙이라는 선언이죠. 아니, 그럼 그 완벽한 수라는 건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?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요? 알베르티는 그 답을 우리 주변에서 찾았어요. 예를 들면 자연 속에 숨어있는 황금 비율이나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의 화음 비율 같은 것들이요. 그리고 그가 가장 완벽한 찬조물이라고 생각했던 것, 바로 우리 인간의 몸. 이 신체의 비례에서도 그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. 자, 철학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. 그쵸?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었을까요? 어떻게 건축에 적용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가 쓴 핵심 기술이 바로 분할이라는 겁니다. 이게 그냥 칸막이 치는 그런 게 아니고요. 전체 공간을 먼저 정하고 그걸 아주 엄격한 수학적 비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쪼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쪼개진 모든 부분들이 서로 그리고 또 전체와 완벽한 관계를 맺게 만드는 아주 지적인 설계 기법이었던 거죠. 이 그림을 보시면 아!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르네상스 건물의 정면 위에 황금 비율을 보여주는 나선을 겹쳐놓은 건데요. 보세요.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죠? 이게 바로 알베르티가 말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수학적 질서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. 그럼 이 분할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요? 아주 간단합니다.
3단계로 볼 수 있어요. 첫째, 전체적인 틀을 정한다. 둘째, 그 틀을 황금비 같은 수학적 비율로 나눈다. 셋째, 그렇게 나뉜 모든 조각들이 서로 아름답게 또 기능적으로 어우러주게 만든다. 어때요?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죠?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건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. 이건 알베르티가 제시한 아주 구체적인 규칙들입니다. 예를 들어 건물의 정면 폭을 5개로 나눈 다음에 그 가운데 3칸에 정문을 돌아. 창문의 높이는 너비의 딱 2배가 되게 해라. 3층짜리 건물이라면 각 층의 높이 비율을 5대 6대 7로 맞춰라. 이런 식으로요. 완전히 건축을 과학으로 만든 거예요. 자,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. 과연 알베르티의 이런 생각이 서양 건축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알베르티는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줬어요. 바로 이성, 질서, 그리고 수학이라는 언어죠. 덕분에 건축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지적인 학문으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알베르티가 남긴 건 그냥 멋진 건물들이 다가 아니에요.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남겼다는 겁니다. 세상의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게 해주는 일종의 특별한 안경을 우리에게 선물한 셈이죠.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그 특별한 안경을 손에 넣으셨습니다. 이제부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.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건물, 공원의 벤치, 심지어 자연 속에서도 알베르티의 눈으로 본다면 과연 어떤 숨겨진 패턴과 조화를 발견하게 될까요?